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통적인 자아 이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단순한 현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상실한 근대적인 주체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존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하이데거의 주장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계속 읽으면서 하이데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70쪽 마지막 문단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한 현존재의 적극적 해석도 누구인가의 물음에 대해 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아의 형식적 소요성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세계의 존재의 해명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세계에 없는 단순한 주관이란 우선 존재하지도 않고 결코 주어져 있지도 않다. 마찬가지로 결국 타자 없이 고립된 자아도 우선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타자들이 그때마다 이미 세계 내 존재에서 함께 현존한다. 즉 공동 현존재면 이것을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주어진 것의 존재론적 구조가 자명해서 어떤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길로 잘못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과제는 이 공동 현존재의 양식을 가장 비근한 일상성에서 현상적으로 밝히고 존재론적으로 적합하게 해석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는요, 이 자아의 형식적 소유성, 나는 나다, 현존재는 매양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세계 내 존재에 의해서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세계 없는 단순한 주관이나 고립된 자아 같은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각자 다 구체적인 세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한국어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특정한 어른에게, 즉 제 부모님이겠죠. 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특정한 마을에서,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제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막연한 주관, 이 세계하고 전혀 관계를 주고받지 않는 무세견적인 주관, 독립된 자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대의 인식론은요, 그저 저 무세계적인 자아가, 즉 유아론적인 자아가 존재한다고,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 즉 용재자들하고도 함께 존재하고요. 그와 함께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저 공동 현존재하고도 함께 존재합니다. 타자가 아닙니다. 보통 타자란 나 이외의 사람인데요. 하이데거는요, 나 이외의 사람, 막연한 그런 개념을 싫어해서요, 공동 현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와 이 공동 현존재들하고 맺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걸 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자체 존재가 존재적으로 자명하다고 해서 이 존재의 의미가 존재론적으로 잘못 확신하게 되고 또 세계 현상을 간과하게 되는 것처럼 현존재는 매양 나의 것이다 라는 존재적 자명성도 거기에 속하는 존재론적 문제성을 오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존재는 누구인가는 우선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문제일 뿐더러 존재적으로도 은폐된 채로 있다. 하이데거는 용재자에 대해서, 용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상에서 우리는 전제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존재자,
사물로서 바라보지 않고요. 언제나 용제자, 손 안에 있는 존재자, 도구로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현존재는 언제나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은 명확하게 주어진 것, 소요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용제자를 전제자로 착각한 것처럼 현존재를 전제자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고 보셔도 좋아요. 거의 유사할 거예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존재, 나는요 존재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아직 확실한 게 아니며 은폐된 채로, 즉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가려진 채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적 대답에는 도대체 실마리가 없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앞에서 주어진 현존재의 존재 틀에 대한 시사들 중에 그런 실마리로서 기능하는 것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 시사는 지금껏 논의되어 온 것이라기보다는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근거한다는 시사이다. 자아가 현존재의 한 본질적 규정성이라면 그 규정성은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인가는 현존재의 특정한 존재 양식을 현상적으로 제시함으로써만 대답될 수 있다. 현존재는 매양 실존함으로써만 자신의 자기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자기의 자립성, 상주성은 가능한 비자립성, 비자기 상주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문제성에 이르는 유일하게 적합한 통로로서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문제제기를 요구한다. 현존재는 매양 나의 것이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주장에서 우린 현존재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데거는요, 이미 현존재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네요. 9절에서는 현존재의 근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현존재의 근본 규정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실존과 각자성이라고 얘기했고요. 12절에서는 현존재의 근본 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내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데거도 말하고 있죠.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이다 라는 말을 벌써 시사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라는 말이 현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바로 저 본질적 규정성인 실존과 각자성에 비추어서 자아도 더 분명하게 말하면 자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존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은 저 실존과 각자성, 그리고 세계 내 존재라는 독특한 현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저 실존론적인 문제 내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저 두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기를 파악해야 제대로 상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일상적 현존재는 내가 아니라면서요,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상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그러면 비자립성, 그래서 비자기 상주성이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착각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기라는 것이 단지 이 존재자의 한 존재 방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현존재의 본래적 핵심을 날려버리고 마는 것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전도된 선입견, 즉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물체 덩어리를 현존재로부터 제거하더라도 문제의 존재자, 즉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전제자의 존재 양식을 갖고 있다는 선입견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는 영혼과 신체의 종합으로서의 정신이 아니라 실존이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은 왜 이런 철학과 이 채널에
하이데거의 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왜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으면서 그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나요? 왜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만족하지 못한 채 갈망하면서 허덕이면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보다 심오한 주제, 심층적인 그런 주제를 놓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겨우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나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고 하는 것이 진짜 현 존재는 누구인가, 혹은 뭐 실존 철학에서의 깊은 주제일까요? 이런 주제들은요, 이런 관심들은요, 하이데거가 보기엔 잘못된 선견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을 마치 구분을 해서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해서 그것이 합쳐진 어떤 정신적인 사물, 정신적인 물체인 것처럼 이야기한 저 잘못된, 전도된 선입견에서 나온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발 인간을, 현 존재를 물 자체로 보지 말고요, 어떤 생각이나 사유나 혼이나 정신적인 게 있고 육체적인 거는 현 존재가 아니거나 미흡하거나 열등한 것처럼 보지 않는다면 자기를 찾는 것은 어쩌면 가장 보다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따로 된다,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데 이 육체가 잘 따라주지 않아. 이런 건 하이데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저 쉽게 철학도 단방면처럼 단순한 지식으로 얻고자 하니까 그런 채널들만 열심히 풍성해지고 그런 채널들만 구독자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저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설명해주고 따지는 이런 채널들이 별로 존재하지도 않고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는 것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열심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살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철학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 건데, 인문학이란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현 존재의 근본은 실존입니다. 정신과 육체, 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처럼 생각하면 감언이설에 속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오늘 또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